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제, 바로 최근 한국은행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부르죠. 전통적으로 이자나 꼬박꼬박 받던 모델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치평가의 시대로 진입한 은행권의 생생한 현주소를 오늘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6조 6,10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주요 커버리지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 벌어들인 지배주주 순이익 합산액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2%나 훌쩍 뛴 수치예요. 사실 1분기 시작할 때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진짜 우울했거든요. 홍콩 ELS 배상금 문제 터졌죠. 부동산 PF 부실 우려까지 겹쳤죠. 그래서 다들 이번 은행 실적은 좀 힘들겠다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나요? 시장의 우려를 가볍게 비웃기라도 하듯 그야말로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린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온갖 악재와 규제가 쏟아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실적을 낸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돈, 결국 앞으로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 오늘 해설에서는 이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1분기 깜짝 실적의 배경을 시작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엇갈린 운명, 밸류업 2.0과 ROE의 부상,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주환원 전망까지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 도대체 그 든든한 기반이 뭐였는지 핵심부터 보시죠. 성장률 차이가 진짜 극명하죠? 이자 이익도 5.1%라는 훌륭한 성적을 냈지만 이번 깜짝 실적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진짜 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려 13%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이자 이익입니다.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말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고요. 거기에 환율 변동을 이용한 트레이딩 수익, 자산관리 부문의 맹활약같이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실적의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전반적인 이익 흐름을 보면 참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금리가 길어지고 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꽤 거센 역풍이 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 영업을 뛰면서 핵심 이자 마진을 아주 탄탄하게 방어해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본업인 대출의 방어력과 부업인 수수료의 폭발력이 만나니까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는 이익 체력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인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에 벌어지는 뼈아픈 격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요 금융지주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면 명암이 확실하게 갈립니다. KB, 신한, 하나 같은 3대 대형 지주사들은 비이자 이익이 날개를 달면서 아주 압도적인 실적 방어력을 보여줬죠. 반면에 그 아래쪽 기업은행이나 주요 지방은행들은 수익을 방어하는 데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시장, 같은 고금리 환경에 있는데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투자자라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형사들은 전국적인 영업망에다가 증권, 보험 같은 굵직한 비은행 자회사들을 꽉 쥐고 있잖아요. 시중에 풀린 돈을 마치 스폰지처럼 쫙쫙 흡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이나 중소형사들은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기업들 신용 리스크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겁니다. 대형사들처럼 위험을 이리저리 분산시키지 못한 게 결국 실적의 희비교차로 이어진 뼈아픈 이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밸류 업점 0, 그리고 새로운 절대기준표로 떠오른 ROE의 부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 개념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식당 사장님이 테이블 개수만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테이블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마진을 많이 남기며 회전시키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행이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을 가져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의 지표죠. 덩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굴리느냐를 증명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최근 신한이나 KB 같은 대형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ROE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딱 감이 옵니다.
옛날 한국은행들은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한다며 금고에 돈만 꽉꽉 쟁여두기 바빴어요. 덩치만 큰 공룡이었죠.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명확한 타겟 ROE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남는 자본은 투명하고 과감하게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스스로 선언을 한 겁니다. 자본을 무작정 보관하던 시대에서 적극적으로 배분하는 시대로 엄청난 진화를 이뤄낸 거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지만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은행들이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진정한 기업 가치, 즉 PBR을 끌어올리려면 결국 본질적인 ROE를 계속해서 높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자사주 한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대출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서 자본을 활용하는 체질 자체를 싹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죠?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실질적인 혜택, 향후 주주 환원 전망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주주 환원 정책을 쭉 살펴보면 진짜 역대급으로 공격적입니다. 특히 KB금융은 자본 비율 13%를 넘는 잉여 자본은 망설임 없이 싹 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 쓰겠다는 파격적인 룰을 세웠고요. 하나금융은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시장에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과거의 규제 당국 눈치만 보며 배당에 인색했던 한국은행들이 이제는 서구권 선진은행들 못지않게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주주 환원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아니 최근에 은행주 많이 올랐던데 이제 끝물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선진은행들과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답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는 글로벌 은행들과 비교하면 한국 은행들의 위치는 여전히 추세선 저 밑바닥에 억눌려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뒤집어 생각하면 뭘까요? 우리 은행들이 체질 개선을 통해 목표치인 PBR 1.1배, 주주 환원율 50%까지만 도달해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인 룸이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올 하반기에 쏟아질 구체적인 호재들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일단 세금 혜택이 있는 짭짤한 배당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당장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대형사들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 환율까지 조금 더 안정되면 은행들 금고에 여유 자본이 더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매크로 환경이 도와주고 그게 다시 우리 주주들의 배당 확대로 돌아오는 아주 기분 좋은 선순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주주 환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ROE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제 옛날처럼 무식하게 대출 끌어모아서 덩치만 불리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한정된 자본을 얼마나 똘똘하게 굴려서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느냐, 이른바 질적 효율성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ROE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거대한 밸류업 시대, 과연 한국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엄청난 구조적 지각 변동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이나믹한 자본시장의 변화에 주가와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해 나갈지 우리 모두 아주 날카롭고 즐거운 시선으로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